봤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중 트러블 현황이 발생을 했죠. 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미증시가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 아주 크게 흔들렸는데 이 배터리 관련주들에 미치는 영향, 자, 지금 너무 길 것 같아서 일단 다시 이를 붙여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증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그리고 자, 이런 부분, 이 미중 트러블이 이제 큰 변곡점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 주식과 경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결을 해야지 이 판단을 잘 내리겠죠. 내 판단이 결국은 이 주식판에서 돈을 버느냐 잃느냐 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010-218 82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한 이 세부 내용은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자,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뭐 보시면, 자, 일단 지금의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어떤 상황이냐, 중국이 지금 미국을 한번 건드렸죠. 자, 건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쓰고 있는 이런 거래 기술이죠. 자, 트럼프가 직접 책을 썼죠. 거래 기술 해가지고 책을 썼는데,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트럼프 본인과 시진핑 주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에게 덤빌 수 있는 나라의 뭐 대통령이 뭐 있겠습니까? 전부 다 뭐 잘 보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강자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유일하게 한판 해볼까라는 이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게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이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을 아주 그냥 뭐 한 100번 읽은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이 거래 기술을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트럼프가 지금까지 1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보면은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다 보입니다. 뻔한 결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자, 그러나 증시는 조금 충격을 받긴 하겠죠. 일단 받긴 하겠지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먼저, 자,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 확대하겠다. 자, 12개 원소 정영자비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규제 범위를 넓히고 군사 반도체 AI 연계 용도는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 이런 거에 너 쓰려고 하지. 나 수출 통제해버리겠어. 우리 중국의 허가를 받고 그러고 판매를 해라. 사실상 규제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거야,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아니야. 미국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 계속 우리 쪼아대고 있는데, 우리도 수출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통제를 해서 이게 수출해도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허가해 준다니까, 이런 상황이죠. 사실상 통제다. 그래서 사실상 거부가 안 하죠. 해외 기업도 중국 히토류 기술을 쓰면은 역으로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히토류는 중국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공격을 해버리면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그렇죠. 그래서 이 중국의 히토류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멀었죠. 제대로 벗어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 중국이 또 퀄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자, 이스라엘의 오토톡스 인수 관련해서 신고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과거 과징금 사례 전례가 있고, 미중 기술 갈등 보복 성격이 짙죠. 자,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은 정말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본다면 솔직하게 지금 딱 현재 상황 보면은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크게 해를 끼치는 그런 나라입니다. 현재로서는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내놔, 그거 줘버리면 우리나라 단기 부채보다도 달러 보유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단기 부채 보유한 사람들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줘버렸네? 야, 우리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고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죠. 한국이라는 은행으로 따지면 한국이라는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죠. 순식간에 그냥 IF 구제금융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4,200억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3,500억 달러 내놔 이게 없다 그러면 무슨 뭐 IF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뭔 뭐 자다가 봉상 두들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달러 돈. 자, 많이 있는데 지금 미국이 이렇게 쪼아대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과 또 관세로 협박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이 가장 큰 한국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 1등이 현재 미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전 세계 인도도 마찬가지 베트남 뭐 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중국 가장 강력하게 패권 전쟁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쪼아대고 있다. 반도체 중국의 수출 금지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래 히토류 나도 이제 이거 통제하겠어.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감히 나한테 덤벼 대중국 관세 100% 때려버리겠어. 11월 1일 날 발효하겠다. 시사를 했죠. 자, 히토류 통제 대응 명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계속 치면 다시 치고 치면 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대국 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자,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자, 이 트럼프는 무조건 자존심보다는 본인의 이익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그야말로 그냥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죠.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대입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인간의 본성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야말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상태에서 고개를 좀 숙이면서 고개 숙인다기보다 손을 먼저 내밀면서 야, 이 시진핑 왜 그래? 진짜 우리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시진핑 원래 내 친구 친해 우리 친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다. 100% 관세 경고를 때리니까 미 증시가 폭락을 했죠. 자, 폭락을 하고 나서 자, 지금 뭐 채권과 그리고 미 증시 비트코인 전부 다 폭락을 해버리니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과 채권 그리고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한다. 자기 지지율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다시 잘 되돌리려고 하게 될 겁니다.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러는데 이제 와서 지금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아니야 중국하고 내 한판 붙을 거야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한 부분에서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지금도 아마 제가 안 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로 했죠. 지금 빨리 할 것 같으면 야 당장에 10월 13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죠. 그렇게 11월 1일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가능성 시사했다. 추가 기술 수출 통제도 언급을 했다. 뭐 완전히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왜 진행이 되고 있을까? 자, 이 APEC에서 둘이 만나죠. 이제 시진핑과 트럼프가 APEC에서 이제 만납니다. 자, 요 처음에 이 부분을 듣고 나서 트럼프가 여기 갈 필요도 없어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완전히 파토 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로 미 증시가 급락했죠. 코인도 급락하고. 자, 그러다가 이제 박살나니까 APEC 참석은 할 거야. 그렇게 말을 또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말 바꾸기의 대마왕입니다. 말 바꾸기 대마왕.
아침에 한 말일과 점심 때 한 말이 다르다. 저녁 때 한 말도 다르고 그 다음날 지나면 또 다르다. 근데 지금 뭐 11월 1일이면은 이거 말을 한 100번도 바꿀 수 있겠죠. 트럼프의 이 성격상 지금까지 해온 이런 방식을 봤을 때 11월 1일까지 이 말을 한 100번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바꾸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100번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금 트럼프다. 그럼 11월 1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냐? 적용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0.1% 봅니다. 0.1%. 100% 저렇게 적용을 했을 때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물가가 아주 크게 뛰어버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중국이 먼저 때렸죠. 지금은. 자, 에이펙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트럼프한테 그대로 배운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하는 거 보니까 자기가 쓴 거래 기술 그거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 나도 똑같이 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이 거래 기술 이 부분이 정말로 잘 먹히는 그런 방식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막 가지고 놀고 있죠. 자기가. 중국이 그런 부분을 써먹고 있다.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히토류 가지고 쪼아대고 관세 가지고 쪼아대고 있죠. 그러니까 히토류 대 관세로 한판 붙어봅시다. 자, 글러브 한번 껴봐. 그러고 이제 한판 붙자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던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11월 1일로 날짜를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에이펙 참석을 해서 뭔가 조치가 될 겁니다. 회담 성사 여부는 유동적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여기에서 나 안 가. 그냥 한번 붙을 거야. 이렇게 할 가능성은 0.1%라고 했죠. 분명히 갈 겁니다. 가가지고 시진핑 만나가지고 딱 서면서 우리 친하잖아 이러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런 거 이제 뉴스에 많이 뜰 겁니다. 한번 지켜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증시가 막 흔들리고 하니까 또 항상 이렇게 되면은 달러가 또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30원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만나서 관세에 대한 이런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물러서지 않겠다. 트럼프가 워낙에 이렇게 이제 이 기술이 뛰어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쪼아대고 나서 좀 깎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 시진핑도 히토류하고 이런 거 가지고 완전히 쪼아된 상태에서 알았어, 그럼 내가 한번 양보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양보를 서로 받아내기 위한 그런 지금 이 사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 전략이기 때문에 결국은 에이펙 참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라고 보니 99% 이상 해결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다. 지금 당장에는 그러니까 11월 1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근데 11월 1일까지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증시가 박살난다 그러면 아주 크게 박살날 수 있겠죠. 3주면은.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키면서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중국을 겁박하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희박합니다. 증시와 코인과 채권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떠한 발언들을 주말에 쏟아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또는 월요일날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이제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빠르게 안정이 될 거다. 그러고 이제 에이펙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원래 친했잖아. 그러면서 좀 이렇게 할 게 뻔하다. 트럼프가 먼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반응할 필요 없는데, 그런데 월요일 날은 당연히 이 불확실성이 있다. 이런 부분 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다녔죠. 그러니까 충격파가 아마 나올 겁니다. 충격파는 나올 거다. 특히나 최근에 아주 많이 달린 그런 쪽에서 아이쿠 하면서 이제 매도를 막 하겠죠. 겁을 줄 겁니다만.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이런 부분들도 나올 거고 시스템이 매도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근데 그런 부분은 어찌 보면 상당히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상황이고, 히토류, 자석, 모터, 방산, EV, 일부 배터리, 반도체, 장비까지 중국발 허가제 강화. 자, 글로벌 대체 소싱, 그리고 비축 수요가 증가할 거다. 납기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당장에 그런데 중국이 히토류 이제 통제를 하겠다라고 했지,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하진 않았죠. 내가 보고 수출해도 된다 싶으면 내가 허락해 줄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저기에서 틀어 막아 가지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런 생산에 문제가 생기게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시진핑도 그렇게까지 실행을 해버리면 이 트럼프하고 이렇게 에이펙에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카드를 먼저 써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좀 불리해지겠죠. 너 실제로 너는 행동이 옮겼잖아,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쪼아가지고 생산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불확실성을 시장은 싫어하니까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거 이제 뭐 이런 저렇고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런 분위기를 아마 이끌어낼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큰일 안 났습니다. ICT 체인 직격 퀄컴 조사 장기화 시에 중국 내 단말 차량용 통신칩 승인 판매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미국의 추가 제재 관세 시에 중국산 부품 완제품 가격 상승과 수요 위축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정책 이벤트 경로, 에이펙 전후로 관세 수출 통제, 어떤 식으로 협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100% 그렇게 될 가능성은 1% 미만이라고 했죠. 제가 1%, 0.1% 미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하면은 미국도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금리나 못 합니다. 중국의 제품에다가 100% 관세 붙인다. 그러면 이제 중국도 히토류 이제 완전히 이제 카드 쓰겠죠, 서로.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지지율은 떡락합니다. 떡락. 박살나버린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왜 그래 우리 친구면서 이렇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선에서. 반제재 패키지 주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관세 제재 헤드라인 뭐 해서 위험 회피, 달러 선호가 높아지죠. 위험 회피 하면은. 그래서 금 가격은 뭐 괜찮죠, 단단하죠. 그리고 달러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차피 수출로 먹고 산 나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 심리 이런 부분도 수출 완전 지연했지 수요 변화가 단기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런데 증시는 많이 달렸다. 완전 과열이 많이 좀 일어난 수준까지 많이 달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러고 이제 매도를 막 할 겁니다. 막 프로그램으로 시가부터 뭐 내려치겠죠. 특히 많이 오른 종목들부터 좀 많이 내려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증시를 안정시키는 이런저런 또 글들을 많이 또 트위터로 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격파는 오래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증시 분위기에서 단기적으로는 히토류 테마가 단발성으로 한번 떠오르겠죠. 작은 종목들 테마주들이 좀 오를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은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울고 싶죠. 한번 울고 싶은데 도대체 이걸 뺨을 때려주는 그런 악재가 없습니다.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뺨을 한번 때려줘. 이거는 시진핑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진핑이 뺨을 때려다. 뺨을 탁 때려주면 이제 눈물이 좀 나오겠죠. 지금 울고 싶은 생각이 울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다. 돈이 이제 막 들어오고 있죠.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시장에 돈은 많이 풀리고 거기다 이제 반도체 경기 슈퍼 사이클론다 이런 걸로 해서 외인 기관 뭐 사가지고 쭉 쫄렸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과열 이 계속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올라서다가 이제 또 신용 미수도 많이 늘어났을 텐데 이제 뺨을 때려줬으니까 좀 울자 하고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 흐름이 좀 나온다고 하면 조정을 하고 또 이제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오르지 못했죠. 원전 급등을 한번 했고, 그리고 로봇주들이 엄청나게 급등했는데, 이 로봇주들도 좀 과열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수준까지 많이 크게 올랐죠. 상한가나고 엄청 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많이 과열로 많이 오른 이런 쪽은 좀 조정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조정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조정도 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런 부분 때문에 아이고 무서워라 이러고 이제 뭐 한다고 하더라도 이 배터리 섹터는 증시에 이렇게 달리는 동안에 오른 게 없습니다. 오른 게. 배터리는 버블이 없다. 버블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 그래서 앞으로 실적 좋을 쪽은 반도체 그리고 에로 배전만 해서 배 빼버리고 에로 전반 이쪽으로만 강세를 보였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낫답니다. 오히려 낫다. 중국이 결국은 이 배터리 부분은 경쟁자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쟁자는 일본의 파나소닉 정도 있지만 뭐 거기는 이제 기술력이 그렇게 뭐 엄청 이렇지 않고 가격 경쟁이 뛰어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우리나라와 같이 좀 나눠 먹고 간다 이런 분위기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경계해야 될 대상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국 다음에는 그냥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지금 미국의 배터리 판매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진짜로 만약에 관세가 100%는 뭐 당연히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가 버린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반사익을 얻습니다. 반사익. 정확하게 배터리는 정말 딱 중국이라는 나라죠. 경쟁자가 중국입니다. 그냥 CATL과 비아드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와 경쟁을 하는 게 삼성에스타이, LG엔솔, SK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미국을 건들고 미국이 거기에 보복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배터리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뭘로? 실적으로. 미국 시장 안 그래도 이제 현지 생산에 또 중국은 AMPC 보조금도 받지 못하고 관세를 물리죠. 내년부터 25년부터 26년부터 25%. 자, 그런 상황인데 모든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ESS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제 관세가 만약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완전한 호재죠. 완전한 호재입니다. 중국하고의 경쟁이기 때문에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 관세를 더 올린다. 그럼 가격 경쟁력이 아예 그냥 상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지에서 생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업체 배터리들이 장악을 했죠. 중국 제품을 누가 씁니까? 미국에서. 지금 저렇게 이제 크게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증시 안 좋아 이러고 이제 많이 내린다. 매수 기회가 될 뿐입니다. 매수 기회. 지금 저렇게 트러블이 생겨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가 관점에서도 오른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버블이 끼었는데 이제 뭐 내리신다 이렇게 될 만한 요인도 없다. 얘들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자 축소 그리고 턴어라운드 시작이 되는 상황 26년, 27년부터는 더 좋은 실적이 이제 흑자로 나오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려져 있죠. 배터리주들은 어택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사실은 잘 파고들면은 배터리 입장에서는 미중이 저렇게 트러블을 계속 일으키면 아주 큰 호재가 됩니다. 아주 큰 호재가 될 수가 있다. 히토류가 이제 뭐 생산이 수출이 안 된다 그러면 뭐 만들지 못하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 이런 원재료 이 부분에서 대체를 해주는 이런 기업들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히토류를 중국에서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히토류를 완전히 다 틀어막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어쨌거나 이 배터리 입장에서는 중국을 더 강하게 쪼고 관세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상당한 이득을 본다. 경쟁 우위가 더 강력하게 공고하게 쌓이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배터리 주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